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는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9시 20분 방송 끝난 이후에 나머지 6시간 동안은 전문가님과 함께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TV 화면 속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주시는 시장 내용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도 더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파적인 내용의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는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여기에 부진한 경제지표 발표와 미중 분쟁 우려 등으로 중화권을 중심으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했던 가운데 우리 시장도 동조화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특히 외인 투자자들은 선물 시장에서도 3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0.88% 떨어졌고 코스닥이 2% 넘게 강하게 밀리면서 870포인트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 여전히 과열된 고용 지표들이 발표됐는데요.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6월 민간 부문 고용은 49만 7천 명 늘면서 전망치를 2배 이상 웃돌았고 작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8천 건으로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역사적으로 아직도 낮은 수준이고 여기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만 3천 건 감소하면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더 강력한 통화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국채금리는 치솟았는데요. 2년물 금리는 2006년 이후 16년 만에 5%를 돌파했고 10년물도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았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 넘게 떨어지는 등 3대 지수는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2종목씩 장이 열리자마자 시초가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장전엔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고 개장 직후에 저희가 시가 베팅 가능하도록 차트상 위치까지 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종목들 어제 아침 알려주신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두 자릿수 10%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 이외에도 덕산하이메탈 하루 만에 7.7% 그리고 SY는 2거래일 만에 11%, 화성엔터프라이즈 3거래일 만에 2차 목표가 도달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리 옮겨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7일 금요일 오늘은 절기상 소서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또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저희 좀 바람은 주식시장은 뜨거운 무더위처럼 과열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금 요즘 저희 마음 같지 않고 속상하실 수가 있지만 개별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챙겨 가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준비해주신 밀키트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별명을 계속 붙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 뭐 윤컴, 윤바페 네,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 손흥민 헤어스타일로 강한 슈팅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찾아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별명 고르셨나요 혹시? 지금 채팅창에 데이비드 윤컴이 가장 윤컴? 이렇게 첫 번째로 올라온 걸 보니까 수창김님의 그 데이비드 윤컴 이 별명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윤컴 어제 뭐 윤날두, 윤바페 뭐 후보들이 많았는데 윤컴으로 좀 본격적으로 활동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인사와 소개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다크호스처럼 시장에 떠오르는 종목들만 잡습니다.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항상 시장에 변화하는 이런 시장 매크로 그리고 흐름 모든 걸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시는 시장 얘기 들어보면서 오늘장 저희가 만약에 시장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중에서 저희는 개별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너튜브 댓글창에서 미국이 계속 하락해서 걱정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뉴욕 증시 좀 강한 약세가 나왔고요. 그 배경에는 우선은 고용시장 아직도 너무나 탄탄하다. 네, 그러면서 연준이 좀 올해 긴축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우리 시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전일 ADP 민간 고용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내용들처럼 여전히 고용 지표는 좀 뜨겁다. 고용 시장은 여전히 과열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ADP 민간 고용이 거의 22만에서 44만으로 거의 2배 가량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현재 고용 시장이 뜨겁다. 지금 현재 뭐 투자를 오래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 뭐 아직까지 매크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용 시장이 뜨거운데 도대체 왜 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 것일까? 왜 금리 인상을 강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고용이라는 건 결국 소비와 직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용이 여전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시장에 여전히 고용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에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레 이런 고용에 대한 이 금액, 우리가 수익은 전부 다 소비로 이어진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소비가 이어진다라는 건 여전히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왜? 여전히 물품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ADP 민간 고용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건 너무나 시장에 과열됐다. 현재 시장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이지 않냐. 이런 분위기로 현재 시장이 약세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 전일 미증시에서 좀 찬스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전일 미증시가 10시 반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저점 매수세로 현물들을 끌어올리며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이런 흐름을 음봉 출발 양봉 마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애플이나 최근 낙폭이 강했던 뭐 엔비디아 등 이런 AI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왔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에 따른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 반도체 여전히 굳건하다. 그리고 현재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 또한 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 여전히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탈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현재 배제하고 갈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종목의 체력 자체가 튼튼한 기업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세로 시장에 유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여전히 시장이 약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날 구멍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금일 시장 또한 이 실업률 발표와 이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매크로 플로우에 현재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장세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미국 시장 그렇습니다. 어제 나온 지표들도 있지만은 오늘 밤에 또 비농업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좀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전문가님 또 오픈 채팅방에서 수급이 몰리는 쪽에 대해서 설명 굉장히 자세히 풀어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 좀 미국 얘기 들었으면 우리 시장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이번 주 초부터 계속 얘기하시던 삼성전자, LG그룹 잠정 실적 발표 드디어 오늘입니다. 예. 많은 분들 좀 주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꾸준히 움직이는 테마는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 반도체 섹터 관련된 전망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LG전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장을 한 주 시작하며 좀 첫 단추를 잘 맞춰보자라는 형식으로 맞아요. 중요하다라는 걸 매일 아침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각이 일각에서의 시선이 전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실적이 역대급 뭐 쇼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도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다. 현재 재무의 건전성 또한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은 결국 삼성전자의 실적도 이 마이크론에서 확인했다시피 메모리나 이런 경기의 전체적인 선행이 좀 이루어졌다.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세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저점 매수세 혹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측면으로 악재 해소 측면으로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으로 여전히 반도체는 여전히 AMD부터 시작해 뭐 엔비디아 이런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도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메모리 중심으로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가 있다. 이런 흐름을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고 이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G전자 또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장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들도 결국 자동차를 비롯한 전장산업에 굉장히 밀접한 종목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장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건 현대차발. 네. 결국 현대차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잘 팔린다라는 건 그에 따른 전장산업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모듈 같은 그런 섹터들도 여전히 호주적인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이에 따른 대장주, 국내 이 가장 큰 이 기업은 LG그룹주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뭐 관련된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LG 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은 향후 밸류에이션에도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런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좀 이어질 수가 있다.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비어있는 측면에서 이런 이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세 그리고 매수세의 유입으로 이어질 환경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는 동안 속보가 떴는데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5.74%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추정치는 한 2,375억 정도였는데 그보다는 좀 웃돌고 있지만은 오늘 이제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제 또 준비해 주셨던 밀키트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오늘 장에서 저희가 여전히 반도체, 자동차, 전장산업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밀키트 관련된 종목들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시장이 조금 힘든 상황이 나오더라도 개별 종목들 잘 체크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현재 시각 8시 44분 막 지나고 있는데 예상 지수는 코스피 0.5% 하락, 코스닥 1% 넘는 하락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앞서서 밀키트 종목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에 관한 얘기도 잠시 후에 들어볼 예정인데요. 앞서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 그리고 연관해서 우리 시장 바라보는 시야까지 굉장히 넓게 가져가지고 계신데요. 방송에서 이렇게 매일 아침 풀어드리고 있지만 방송은 아무래도 시간상 제약이 있다 보니까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실시간으로 좀 더
자세히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오픈 채팅방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기 때문에 저희 아침 시간을 놓치시며 입장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사진 찍듯이 그냥 가깝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전문가님께서 이제 어제 시장 조금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 안에서 시장에 대한 분석 도와주시고 개별 종목에 대한 얘기도 풀어주셨거든요. 어제 아침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하나기술 저 시간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오픈 채팅방 안에서 더 자세한 얘기 풀어준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이 어제 신고가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좀 9.5% 넘는 수익률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 오픈 채팅방 안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또 TV로 만나보는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저희 우선은 하나기술 중간 점검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까요? 자, 이 종목 전문가님께서 어제 좀 극찬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바로 고점 돌파하면서 9.5%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하나기술을 우선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이거 마찬가지로 저희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설명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다크호스 라인을 통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제가 극찬을 했죠. 현재 기업에서 이런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 어제 방송을 마치고 나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또 다른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하나기술이라고 설명드렸던 만큼 앞으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과 그런 수급, 그런 매수세 여전히 긍정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다크호스 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0만 한 2천 원 구간, 10만 2천 원 구간 이하까지는 저는 여전히 매수 가능 밴드범위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크호스 라인의 1차 상단선은 항상 그 이하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우리가 저점이다. 오히려 싸게 매수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은 여전히 11만 2천 원 구간 이상까지는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우상향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목표가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 다크호스 상단선은 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의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이 종목들의 추세가 좋으면 다크호스 라인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수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이 나오더라도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터치하기 전까지는 이런 목표가도 같이 동일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원리가 숨어져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현재 11만 2천 원 구간 11만 2천 원 구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아주 만일 전기차 시장의 악재라든지 혹은 하나기술 자체적인 악재라든지 혹은 전기차 기업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악재가 나타나서 이 추세가 이탈했을 경우에 이전에 말씀드린 손절로 잡아야 되는 우리가 목표 일단 손절가는 8만 5천 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만큼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들어왔던 수급 하단에 들어왔던 수급인 지금 현재 신고가 돌파 구간 이 해당 구간을 한번 살펴봤을 때 이 물량이 제가 여태까지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물량이 아직 이탈을 안 했습니다. 네, 아직 물량이 이탈을 안 했고 그 물량을 여전히 쥐고 있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많은 구간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판단이 들면서 올해는 하나기술이 가져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하나기술 이제 하루 만에 9.5% 넘는 상승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2023년은 토끼띠의 해가 아니라 하나기술의 해가 될 것이다. 남은 하반기 저희 이 종목 굉장히 잘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 하나기술 어제 104,700원 고점 돌파가 나왔고 종가 같은 경우에는 98,700원 선에서 마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은 다시 한번 10만 2천 원 선까지는 매수 가능 범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11만 2천 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어제 저희가 조금 시간상 설명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이렇게 하루 만에 굉장히 높은 상승이 나오면서 보유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QR코드 스캔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다면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전략을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인 만큼 오늘 이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이번 주의 마지막 기회가 되겠네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말 동안에도 다양한 시장 분석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중간 점검까지 들어봤고 이제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장 전에 전문가님께서 미리 분석해주신 기업에 대한 내용 먼저 들어보고 있고요. 장이 열리고 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차트선 위치 통해서 또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저희 시가 베팅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앞서 시장 브리핑 내용에 좀 힌트를 또 숨겨두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들을 조금 먼저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종목들 어제 시장이 사실 진짜 힘들었잖아요. 코스닥 2.3%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그 중에서 그나마 움직였던 종목들은 자동차 부품주들. 네. 여전히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좀 시장이 어려울 때 이 네.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들 그리고 여전히 긍정적인 펀더멘탈과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과 기업들은 여전히 저점 매수세로 반응을 한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가장 확실한 건 반도체 그리고 뭐 2차 전지 그리고 현재 뭐 전기차 기업들, 현재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주들이 뭐 저점 매수세 밸류에이션의 뭐 상향 이런 측면으로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갈만한 건 자동차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시장이 빠지더라도 뭐 매수세로 좀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형식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도 이와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 SK온의 이 배터리 협력사인 데코라는 기업의 관련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 데코라는 기업은 제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주로 선정을 했다는 건 자연스럽게 뭐 사업 모델이 현재 현대차와 직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수혜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 이 대원강업이라는 기업은 네. 40년째, 무려 40년째 현대차와 40년이면 저희보다 나이가 많네요. 그렇죠. 기업 자체 이 네. 현대차와 함께한 시간만 보더라도 무려 40년 동안 이 사업 파트너를 이어갔다. 이런 기업들은 향후 사업이 있더라도 이게 쉽게 이렇게 뭐 찢어지진 않는다. 좀 이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뭐 외부적인 요소긴 하지만 네. 제가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는 건 결국 자동차 기업이긴 하되 전기차와도 굉장히 밀접성이 있다. 예. 내연기관과 전기차 양쪽 다 마찬가지로 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종목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지 않나. 이런 내용들도 현재 현대차 그룹주와 같이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네. 앞에 서사가 좀 길었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강업의 주가가 최근 현대차 판매 증가의 영향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이 앞에서 시사드린 이 데코라는 기업의 이 주가의 모멘텀으로도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전히 현대차 관련주, 현대차 그룹의 직관성이 있다라는 건 향후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내용들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좀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현가 스프링 부분 그리고 파워레인 트레인용 뭐 스프링 그리고 시트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비교적 좀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현가 스프링 뭐 파워레인저 스트링 그리고 뭐 시트 부분 이런 사업들이 현재 현대차의 접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KTX
KTX에도 이 시트가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기차 탈 때 앉았던 그 의자 시트들이 대원강업에서 만든 시트였나 봐요.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대원강업 제품들을 한 번씩은 다 이용을 해보신 겁니다. 아마 한 번씩 엉덩이 이렇게 네. 대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접적으로 한 번씩은 다들 이용해 보셨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현가 스프링 그리고 파워레인지용 스트링 뭐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뭐 자동차의 시트에 그리고 자동차의 이런 부품들의 이 스프링 역할만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이 현재 현대차 그리고 이 현재 뭐 전기차에도 현대차에서 진행하는 뭐 전기차 아이오닉 7이나 네. 지금 현대차에서 차세대 부품 이제 수소 쪽으로도 영위를 하고 있는 뭐 엔드플레이트 이런 사업에도 스프링이 뭐 적용이 되면서 전체적인 이런 코어 부품들까지 담당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사업 내용들 또한 굉장히 현대차 그룹주와 밀접하게 접목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이 하나 기술을 설명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현대차 기아차 그룹주들의 이 사업 모델이 국한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영향에 과도한 이런 매출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현재 기업에선 현재 시점에선 배터리 내재화와 자동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내재화를 통해 실제적인 배터리 기업들도 자동차 기업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기업들은 반대로 배터리 기업들을 오히려 배터리를 탑재해서 배터리 사업 또한 이렇게 동반해서 영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부에 대한 이런 향후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GM이라든지 뭐 현재 쌍용차라든지 뭐 이런 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목이 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기업이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분은 누구죠? 약간 연예인 이경영 씨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화면이 네. 이게 너무 흐릿하게 나왔어요. 네. 예, 투자자분들이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 흐릿하게 보실 수 있는데 현대차그룹의 이제 정의선 회장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정의선 것 회장님. 같습니다. 네, 네. 화면이 너무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 대원강업이 이 현대차그룹주와 이제 굉장히 밀접한 사업 모델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뭐 멕시코 그리고 인도 이런 북미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유럽 시장 네네. 이런 시장에서도 사업을 뻗치고 있고 실제로 이 라이센스 또한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런 기업이다. 맞아요. 이런 기술력 네. 전문가님께서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내용 생각이 나는데 그 인도에서 원래는 도요타가 굉장히 인기였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 국산차들이 좀 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기억이 나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뭐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사업 영역을 뻗치고 있다. 이는 뭐 당연히 뭐 현대차 그룹주에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진출하고 있는 사업 분야와 굉장히 밀접하다. 그리고 현재 이런 내용들도 지금 대원강업 자체적으로도 라이센스 또한 이렇게 뭐 교육 또한 기술 또한 이렇게 이전을 통해서 뭐 로열티를 받고 이런 형태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선 분명히 기술력과 향후 성장성 또한 굉장히 무궁무진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음 화면에서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SK온과 이 대원강업의 계열사인 이 데코라는 기업의 사업의 밀접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 이야기가 오피셜로 등극이 되면서 최근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데코라는 기업은 100% 이 대원강업의 자회사로 네. 이 실적과 매출이 뭐 데코라는 기업이 실적과 매출을 냈을 때 이 대원강업으로 실적이 반영이 된다. 근데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SK온에서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다. 그 데코가 지금 상장사가 아니다 보니까 데코라는 기업의 실적이 전부 다 이 대원강업 쪽으로 주가의 흐름이 몰려올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지는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들이 심지어 SK온의 이 블루오벌이라는 GM과 지금 현재 포드와 이제 SK온의 네. 합작사에서 또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타이틀로 최근에 이런 모멘텀으로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던 종목인데 네. 한편으로 기술력도 인정을 받은 기업이죠. 여기 접목되는 장비가 롤프레스라는 장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를 들어갈 때 탑재를 할 때 우리가 뭐 소재들의 그리고 뭐 이런 장비들의
동박을 씌우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동박을 씌우는 과정에 있어서 동박을 밀착시켜주는 그런 롤프레스 장비를 이렇게 수주를 했다. SK온에 납품을 했다. 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기술력이 현재 PNT라는 기업이 네, 네. 현재 3개의 장비를 이 기업이 동박을 누르는 롤프레스 장비 네. 그리고 동박을 맞춤형으로 재단해주는 그런 슬리팅 장비 그리고 이 동박을 적절하게 맞춰서 잘라주는 커팅 장비 이 장비의 3개의 장비 중에서 한 개를 지금 현재 데코라는 기업에 좀 사업을 장비를 이 수주를 뺏겼다. 근데 진짜요? 이 네. 내용들이 현재 대형광업의 자회사다 이런 타이틀로 최근에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뭐 네.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한번 현재 시점에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서 오늘 대형광업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주들이 현재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현재 현대차 그룹주들이 실적을 지금 몸집을 키우는 그런 외형 성장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밸류체인이 접목이 되는 서플라이체인 종목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대형광업의 주가 그리고 흐름 살펴보면 오늘 실체가 있는 뭐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빠지지 않는 실체 이야기, 이 대원광업 마찬가지로 실체가 존재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SK온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SK온이 상장사는 아니지만은 IRA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여지고 2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할지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원광업의 100% 자회사인 데코, SK온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낙수 효과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한 1분 30초 전에 시장은 출발을 했고요. 대형광업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7%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잠시 후에 차트상 위치 다크호스 라인과 함께 이 대형광업에 대한 타점 다시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 종목 우선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풀어주셨지만은 나머지 차트상의 흐름을 전문가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투자해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고요. 방송 중에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2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전문가님의 이제 시장 분석과 또 종목 분석에 따라서 손쉽고 든든한 매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밀키트 종목도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따가 자리까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이 종목은 어제장에서 좀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어제 사실은 상한가로 마친 종목이 없었는데 이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다가 27% 정도 종가로 마치면서 거의 뭐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이 종목이 주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렇게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유추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성화이텍 가져오셨어요. 네. 근데 전문가님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은 저희가 기업 분석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성화이텍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전기차 이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더 가는 건 시간 문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현대차의 전기차 EV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이 해외에서 가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쪽에선 지금 이미 EV 공장을 좀 돌리고 있다. 지금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로 진출을 스타트를 끊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성화이텍이라는 종목은 현대차 그룹주들의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 관련주로 이 OEM 관련주, OEM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현대차에서 이 생산하는 부품들을 대신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제가 OEM 업체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술력만 있는 기업들은 뭐 생산이
이 요소가 시설이 없는 뭐 그런 장점을 가져볼 수가 있고, 반대로 생산 능력은 있지만 기술력이 없는 기업들은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이런 기술력의 매출이 이루어진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력은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생산 능력, 설비 또한 존재하지만 이런 현대차의 이 IP를 통해서 이런 매출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전체적인 현재 사업은 이런 현대차에 들어가는 뭐 도어라든지 뭐 지금 현재 뭐 후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들과 이런 차체들, 이런 내용들을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런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고질적으로 성우하이텍이 앞으로 왜 이 전기차 시장이 맞물려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포커싱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 자,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면 이 현대차도 전장 산업에 지속적으로 이 니즈를 표출하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기차는 전장 산업과 동반돼서 따라가는 모습이고, 그 이외에도 배터리에 관련된, 전기차에 관련된 이런 부품과 장비, 소재들이 탑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의 밀접성이 어디가 가장 이렇게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뭐 전장 산업 쪽에서 뭐 LG그룹주들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원격 센서라든지 뭐 라이다 센서 같은 사업을 지금 현재 성우하이텍도 동반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납품을 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전장 산업도 동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동차에 맞춰, 현대차 그룹에 맞춰 이런 뭐 외적인 요소들 있죠. 전장 산업에 관련된 내용들도 동반돼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두 번째, 이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들의 이 전기차 시장의 진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배터리 모듈,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는 배터리 케이스에 우린 좀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케이스요? 네.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사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화재 위험에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배터리 케이스를 필수적으로 좀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안 나고 그 안정적인 배터리의 폭발이나 이런 요소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기 위해 이런 배터리 케이스에 이 배터리를 담아 이렇게 접목을 시켜, 봉합을 시켜 자동차에 탑재를 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우하이텍이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모듈, 이런 시스템 또한 이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 이 현대차 북미향의 EV 공장들이 가동이 됐을 때 이런 배터리 케이스, 모듈,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현대차가 전기차 EV향 매출을 증가를 시키고 현재 수주량, 발주량을 늘리기 위한 조건에선 성우하이텍이 자연스럽게 발주량과 이제 현재 뭐 이런 수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뭐 현대차 그리고 이 성우하이텍 동반해서 성장이 가능한 전기차로, 현대차의 전기차 향으로 지금 현재 성장이 가능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우하이텍이 지금 현재 올라가는 상승은 일시적인 주가의 모멘텀, 그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향후에 이 현대차의 성장만 바라보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성장에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수급과 재무제표까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이 이래 없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 물량들이 대략적으로 49,200주 정도가 되는데, 이 상승에, 전일 상승 캔들의 이 매수세만 보더라도 우리는 진짜 실제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된 그러한 종목이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를 비롯한 이런 매수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모습을 연출을 했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또한 동반해서 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뭐 2조 그리고 3조대 매출을 이어가던 종목이 현재 담수매, 작년 대비 거의 한 20% 30%가량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은 충분히 밸류의 업사이드로 접목을 해도 긍정적이다. 이미 이런 내용들은 실체로만 접목을 하더라도, 매출의 성장으로만 접목하더라도 주가의 20-30%의 성장은 그냥 당연한 자연스러운 상승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오늘 성우하이텍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물량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화이텍 쪽에 굉장히 수급이 몰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현대차의 낙수효가 가장 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직 현대차, 기아 실적이 제대로 발표되지가 않았지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또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면서 상장사 가운데 1, 2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이 완성차 업체 미리 조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다음으로는 성화이텍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성화이텍에 대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 시장 상황 잠깐 체크하고 전문가님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7월 7일 금요일 장이 열렸습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 30초가량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 간략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상지수 진입 구간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여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 전환까지도 나왔습니다. 코스피 0.5% 정도 내리면서 2,543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6%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지수 871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시면은요. 거래소에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코스닥 시장 보신다면은 외국인이 조금 오늘은 사자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66억 원, 외국인 투자자들은 133억 원 정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장 광고 관련된 종목들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지켜보셔야 될 종목으로는 와이즈버즈와 모비데이지 있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들인데요. 메타가 자체 개발한 텍스트 기반의 소셜미디어 스레드가 지금 16시간 만에 3천만 명의 가입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타의 파트너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 와이즈버즈와 모비데이즈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버즈는 현재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모비데이즈도 22% 급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대표적인 리튬 관련주죠. 금양이 오늘 장 10%, 즉 현재는 8% 정도 상승세 보이면서 79,000원, 8만 원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고점을 또다시 한번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밀키트 종목 대원강업 오늘장 11% 가까운 현재 13%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주가는 6,78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히토류 관련주 동국RNS 오늘장에서도 급상승으로 출발해서 현재 15% 넘는 돌파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이슈가 우리 시장 히토류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초가 공략해 볼 수 있도록 차트 설명과 함께 돌아올 텐데요.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던 대원강업 오늘장에서 바로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5% 돌파가 나왔는데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미리 좀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타이밍 놓치신 분들이시라면 좀 당황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희 대원강업 현재 차트상 어떤 위치인지 다크호스 라인은 뚫고 올라왔는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대원강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채팅창에 대원강업 이야기밖에 없네요, 사실. 네. 대원강업 완전 하나일 좋네요. 수밖에 없죠. 네.
예, 일단 VI 구간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뭐 조급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벌써 시가 4% 출발해서 지금 벌써 14%까지 이렇게 안착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장 시작한 지 몇 분 만이에요. 13분 만에 이렇게 VI 도달을 하면서 한 10% 넘는 뭐 수익을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강업 지금 현재 VI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네. 이 VI 걸린 구간은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현재 구간에서 베팅성 매매예요. 자, 장 초반에 이야기 드리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뭐 기준을 잡고 대응해 볼 수 있었다라고 뭐 시가에 진입을 해볼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선 베팅성 매매의 구간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단타 대응을 하신다 혹은 오늘 장중 진입을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6,900원부터 시작해 한 6,800원 구간은 매수 가능 밴드범이다. 다만 이런 구간으로 진입을 했을 때 6,500원대 구간 다코스 2차 상단선을 이탈을 했을 땐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뭐 시가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뭐 6,000원 이하대 구간, 6,000원에서 5,800원대 구간의 매수가가 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네. 6,250원에 뭐 매수가를 현재 잡으셨을 것 같은데 손절가는 되도록이면 5,750원 구간은 우리가 데드라인으로 우리가 잡고 가셔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금일 장중에 신고가인 7,030원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했을 경우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한 7,200원에서 500원 구간까지도 2차 목표가로 좀 바라볼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특성상 제가 가독성을 위해서 좀 이렇게 짧게 좀 보여드리는데 7,200원 구간은 뭐 1차 목표가로 좀 바라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만약에 7,03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이탈을 했을 경우에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도 짧게 잡고 가셔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높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거의 뭐 시가로 시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대략 10한4% 정도 한 3% 정도 이렇게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는데 뭐 앞으로 더 좋은 흐름 그리고 이런 호재적인 부분들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걸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전문가님 얘기 듣고 좀 빠르게 진입하셨던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자, 현재 15% 넘는 돌파 나오면서 주가 6,9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가격 라인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는데 5,75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틀 전 고점이었던 7,030원을 돌파한다면 7,200원에서 7,500원까지도 2차 목표가 노려볼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저희 이제 방송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대형 강업에 대해서 핸들링이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다면 전문가님께서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성화이텍도 한번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화이텍은 우선 오늘장 지수처럼 좀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러면 오히려 저희가 좀 저점 매수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봐도 될까요? 네. 성화이텍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담백하게 정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1차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13,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13,000원대 구간은 저희가 1차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단기 12,000원대 구간 다크호스 1차 하단선이 손절가가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전 길게 보고 싶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15,000원대 구간이라든지 16,000원대 구간까지도 봐도 좋다.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대 구간. 왜? 현재 역대급으로 저희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에너지가 강한 종목이고 이미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굳이 물러설 만한 이유는 없다. 다만 추세 이탈을 고려해 12,000원의 구간은 우리가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하자. 목표가는 현재 1차 15,000원대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지금 현재 전일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던지려는 물량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움직임도 금일 움직임도 저점 매수세로 좀 반응을 하는 그런 흐름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들려오는 만큼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네, 성화이텍에 대해서도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현재 13,260원 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던 만큼 오늘은 살짝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적인 1차 목표가로 1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13,000원에서 13,500원 선 범위 내에서라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의 밀키트 두 종목도 오늘 시초가 바로 공략 가능하도록 자리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대원강업 제시해 주셨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성화이텍, 두 종목 모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방송을 여기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맞으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